어두운 저녁,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자폐아이가 혼자 마당에 서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개 무리가 다가오고 위험을 모르는 아이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때 달빛 아래로 뛰어든 한 마리의 진돗개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는데, 한 마리의 진돗개가 자폐아이의 삶에 가져온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클레어 스털링입니다. 남편 마이클은 항공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습니다. 저는 5살 된 아들 올리버를 돌보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죠.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올리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매일이 도전의 연속입니다. 올리버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6시간에 걸친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올리버가 또래와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느렸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했죠. 특히 강한 빛이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던 날, 제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이클은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이클은 올리버의 상황을 해결하려 애썼지만 잦은 출장과 긴 근무 시간으로 아이와 깊이 교감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서 올리버를 돌보며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죠. 이웃들의 시선은 상황을 더욱 버겁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올리버가 좋아하는 블록 장난감을 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진열대 맨 위에 있는 특정 색상의 블록만을 고집하며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조금만 기다려보자. 엄마가 점원을 불러올게라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올리버는 이미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결국 바닥을 구르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에워쌌죠. 또 다른 날에는 동네 빵집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리버가 좋아하는 초코 크로와상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갑자기 진열대 위에 크로와상 하나가 평소와 다르게 포장이 살짝 구겨진 걸 발견했습니다. 올리버는 그 구겨진 크로와상만을 고집하며 다른 것은 완강히 거부했죠. 주변 손님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고 빵집 주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른 것도 똑같은 맛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속삭임과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저는 점점 더 큰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그런 시선과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죠. 마이클이 출장 중에 들렀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며 올리버에게 더 나은 환경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야. 올리버가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야. 저도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의 새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던 날 마당에서 블록을 쌓고 있는 올리버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올리버야,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자. 거기서는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올리버는 블록 쌓기를 멈추고 저를 한번 쳐다볼 뿐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조용한 눈빛에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이사 트럭이 출발하는 동안 올리버는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우리 가족이 과연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지, 올리버가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는 점이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올리버는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2층 주택과 넓은 마당을 한참 동안 살피더니 제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죠. 괜찮아, 올리버야. 엄마랑 아빠가 같이 살 새 집이야 라고 달래보았지만 아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안아서 데리고 들어가야 했어요. 마이클이 선택한 새 집은 올리버를 위해 세심하게 고른 공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블록 놀이를 위한 방도 따로 마련했고 창문 밖으로는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올리버는 방 안구석에 웅크린 채 손가락으로 허공에 뭔가를 그리는 듯한 반복적인 동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가 극도로 불안해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죠.
그날 밤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 같았는데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창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사 오기 전 들었던 마을 주민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근처에 들개 무리가 종종 출몰한다는 얘기였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올리버가 마당에서 혼자 놀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들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들개가 자주 나타나나요? 라고 물었더니 중년의 남성 주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보통은 사람을 해치지 않지만 가축은 다릅니다.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고 다른 주민들도 조심하라는 충고를 건넸어요. 그날 오후 마당에서 올리버는 블록을 쌓으며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건네보려 했지만 여전히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갑자기 어제 들었던 것과 같은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올리버는 손에 들고 있던 블록을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작은 몸이 떨리는 걸 보니 들개의 울음소리가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재빨리 올리버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달래보았지만 저 역시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들개가 단순히 멀리서 울음소리를 내는 정도라면 견딜만 하겠지만 혹시라도 집 근처까지 다가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과 들개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평소엔 접근하지 않는다니까 걱정하지 마. 울타리만 잘 점검하면 되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올리버의 특성상 들개나 낯선 동물이 얼마나 큰 불안 요소가 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마이클은 이틀 후면 또 출장을 떠나야 했고 저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동안에도 올리버의 불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블록을 쌓던 아이는 갑자기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더니 귀를 막은 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라고 달래보았지만 이 소음은 올리버에게 너무나 큰 자극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이클이 찾아준 지역 심리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마이클의 출장이 시작되기 전 지역 정보를 수소문하다가 알게 된 분이었죠. 상담실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상담사 앨리스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올리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올리버는 특정 소리나 낯선 환경에 매우 민감해요. 이곳에 와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앨리스는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올리버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혹시 반려동물을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앨리스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반려동물이요? 제가 이미 올리버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하지만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의미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반려동물이 큰 도움이 된 사례가 많아요. 특히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보호 본능이 뛰어나서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죠. 제가 아는 보호소에 입양할 곳을 찾고 있는 진돗개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며칠 뒤 앨리스의 소개로 지역동물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버디라는 이름의 진돗개를 만났는데 보호소 직원의 설명으로는 한때 가정에서 키워졌다가 주인의 사정으로 버려진 개라고 했어요. 이 개는 사람들과 신뢰를 다시 쌓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보호 본능이 뛰어나고 차분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버디의 우리 앞에 섰을 때 그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리버가 조용히 버디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올리버는 낯선 사람이나 동물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었거든요. 버디는 올리버의 손냄새를 조심스레 맡더니 조용히 앉았고 두 존재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보호소를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올리버를 위해 버디를 데려오는 게 맞는 선택일까? 하는 고민과 함께 올리버와 버디가 보여준 짧은 교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이클에게 이야기하자 그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죠. 올리버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보자. 그날 밤 올리버를 재우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가족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버디가 올리버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올리버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했고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버디를 데려오던 날 올리버는 차 안에서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존재가 가까이 있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했을 텐데 버디에게서 느껴지는 차분한 에너지 때문인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올리버의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버디를 새 집으로 데려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버디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말했던 대로 경계심이 강했지만 공격적인 면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버디는 천천히 거실과 마당을 둘러본 뒤 올리버가 블록을 쌓고 있는 방 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죠. 올리버야, 버디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하나 봐. 같이 놀아볼까? 하지만 올리버는 여전히 블록 쌓기에만 몰두했습니다. 버디는 올리버의 무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편안히 앉아 아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리버가 블록 쌓기를 잠시 멈추고 버디를 바라보더니 손에 든 블록 하나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마치 버디에게 건네는 작은 초대장 같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버디는 천천히 올리버에게 다가가 블록 옆에 앉았고 두 존재는 그렇게 조용한 첫 교감을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버디를 위해 준비한 침구를 거실 구석에 깔아주었습니다. 버디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그곳에 누웠고 올리버는 방에서 나와 버디를 힐끔거리며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버디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너도 우리 가족이란다라고 말하자 버디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살짝 들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올리버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 옆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니, 올리버? 라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창밖에 앉아있는 버디를 가리켰습니다. 버디는 마당에서 경계태세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올리버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버디는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서 저렇게 있는 거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올리버는 제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고 오랜만에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디는 올리버의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고 올리버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버디는 올리버 곁에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앞발로 조심스럽게 블록을 건드리며 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올리버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한 교감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마이클은 출장에서 돌아와 버디와 올리버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네라며 기뻐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버디는 이제 우리 가족이고 올리버에게는 첫 친구가 생긴 거예요. 버디가 우리 집에 온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올리버는 놀랍게도 버디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어요.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버디가 곁에 있을 때는 한결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블록을 쌓거나 그림을 그릴 때도 버디가 옆에 누워있으면 평소보다 더 오래 집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올리버의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예상치 못한 갈등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들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우리가 키우는 진돗개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버디는 진돗개라서 들개와는 완전히 달라요라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진돗개도 결국 들개의 친척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샬롯이 마당을 지나며 저를 불렀습니다. 클레어, 그 개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키우는 개라고 해도 본능이란 게 있잖아요.
샬롯의 말투는 걱정을 가장한 날카로운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버디는 올리버를 지키는 보호자예요. 들개와는 전혀 다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샬롯의 표정에서 불신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과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마을 사람들 때문에 버디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올리버에게 버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모르잖아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건 버디야. 올리버의 안정감이 최우선이야. 며칠 후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올리버는 마당에서 버디와 함께 블록을 쌓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창밖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잠시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느라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개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올리버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을 새도 없이 마당으로 뛰쳐나갔죠. 들개 2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와 있었고 버디는 올리버 앞을 막아선 채 들개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겁에 질려 블록 더미 뒤에 숨어 울고 있었어요. 제가 큰 소리로 올리버야 하고 외치자 들개들이 순간 흠칫했고 버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 마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제 다급한 발소리에 놀란 들개들은 마침내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버디의 앞다리에서는 이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들개들이 도망간 후 버디는 다친 몸을 이끌고 올리버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조심스레 냄새 맡았습니다. 마치 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버디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찰과상이었지만 버디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들개들은 제 발소리에 놀라 물러났고 버디는 다친 몸을 이끌고도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올리버를 지키려는 그 모습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버디가 마침내 긴장을 풀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조심스레 껴안으며 고마워, 버디. 정말 고마워.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제야 버디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깊이 깨달았죠. 올리버는 아직도 제 품에서 떨고 있었지만 버디가 다가오자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버디의 다친 앞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생애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버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올리버가 처음으로 소리낸 말이 버디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버디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올리버의 닫힌 세상을 열어주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버디와 올리버의 유대관계는 깊어졌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들개 사건 이후로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죠. 그 개가 정말 안전한 건가요? 들개와 다를 게 뭐죠?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대화가 오가던 참이었습니다. 이후 샬롯이 다시 한번 저를 불러세웠어요. 들개가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혹시 당신 네 개가 무리를 불러들인 건 아닐까요? 그녀의 말은 걱정보다는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버디는 오히려 들개와 싸워서 우리를 지켜줬어요. 절대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샬롯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이클과 이 문제를 상의했지만 그는 한결같이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버디는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 주민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앞으로도 버디를 잘 돌볼 거야.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다시 들개 무리가 근처에 출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얘기에 마을 주민들이 대책 회의를 열었죠. 저도 참석했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들개뿐만 아니라 버디에 대한 불만도 조용히 퍼지고 있었어요. 그 개는 정말로 안전한가요? 만약 본능이 발현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올리버를 위해서라도 버디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버디는 우리 가족을 위해 몸을 던져 싸운 개입니다. 들개와는 전혀 다르다고요. 그가 없었다면 제 아들은 큰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 개가 아무리 지금은 순하다 해도 들개와 비슷한 본능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주민이 말했고 저는 더 이상의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앨리스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클레어, 제가 버디를 추천한 건 단순히 올리버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버디는 이 가족 전체에 필요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버디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들도 결국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당에서 올리버를 지키고 있는 버디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버디를 지키겠다고요. 그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결심도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들개 무리를 몰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사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주민들은 들개와 함께 목격된 모든 개들을 위험 요소로 간주하겠다고 했죠. 그 말은 곧 버디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주민들은 들개 무리를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냥팀이 조직되었고 마을 곳곳에 경고문이 붙었죠. 들개나 주인 없는 개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그 경고문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버디까지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마당에서 올리버와 버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버디 옆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고 버디는 늘 그랬듯 올리버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광경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버디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샬롯이 마당을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클레어, 들었죠? 들개들이 아직도 마을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더군요.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버디를 힐끔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버디는 요즘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나요? 혹시 들개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반응하진 않나요? 그날 밤 으스스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는데 멀리서 들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싸늘한 밤 공기와 함께 이제는 여러 마리의 울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죠. 마당으로 뛰어나가 보니 버디는 이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커다랗게 비쳤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긴장된 모습이었죠. 버디의 등줄기를 따라 털이 송골송골 서 있었고 낮은 곳에서부터 울리는 그의 으르렁거림은 마치 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울타리 너머로 3마리의 들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들의 눈이 초록빛으로 번쩍였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차가운 으르렁거림을 내뱉었죠. 공포에 질린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버디야, 안 돼. 이리 와. 목이 메어나오는 소리로 외쳤지만 버디의 발걸음은 오히려 울타리를 향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들개들이 울타리를 넘어오는 순간 버디의 전투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가장 큰 들개가 앞장서서 달려들었지만 버디는 진돗개 특유의 날렵한 몸놀림으로 옆으로 비켜서며 오히려 들개의 옆구리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균형을 잃은 들개가 비틀거리는 사이 나머지 2마리가 양쪽에서 버디를 공격하려 했죠. 하지만 버디는 마치 오랜 전사처럼 침착했습니다. 한쪽으로 몸을 낮추어 공격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이빨로 다가오는 들개의 목덜미를 위협했어요. 들개들은 잠시 주춤했고 버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듯 반원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우리 집 현관을 등지고 선 채 3마리의 들개가 한꺼번에 달려들지 못하도록 간격을 조절한 거죠. 가장 작은 들개가 버디의 뒷다리를 노리고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버디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재빨리 몸을 돌려 강력한 앞발로 그 들개를 제압했어요. 진돗개 특유의 단단한 앞발 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들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2마리가
동시에 버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버디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품종의 피 속에 흐르던 투지가 깨어난 듯했죠. 먼저 오른쪽의 들개를 향해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어깨로 강하게 밀어붙인 후 왼쪽의 들개가 다가오기도 전에 날카로운 이빨로 그의 앞다리를 제압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버디의 왼쪽 어깨에 상처가 났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욱 강인한 눈빛으로 들개들을 노려보았죠. 들개들은 이제 버디의 기세에 눌린 듯 했습니다. 버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들개들은 한 걸음 물러났어요. 이 치열한 대치 상황에서 버디는 결정적인 한 수를 뒀습니다. 갑자기 크게 짖으며 가장 큰 들개를 향해 돌진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정면 도전의 들개들은 당황했고 순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버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강력한 기세로 압박했고 들개들은 결국 꼬리를 말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달빛 아래 서 있는 버디의 모습은 마치 고대 전사와도 같았습니다. 상처 입은 어깨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고 가족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버디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버디. 이제 괜찮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올리버가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을 아이가 이번에는 천천히 버디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쓰다듬었어요. 버디. 올리버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그 한마디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버디가 들개 무리와 맞선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며칠이 지나면서 가족 모두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버디의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올리버는 그런 버디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놀랍게도 버디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올리버의 변화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전보다 자주 미소를 짓고 저와 마이클의 눈도 더 자주 마주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편견은 여전했습니다. 들개 사건 이후에도 주민들은 저희 가족과 버디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버디는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수차례 들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버디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가족을, 특히 올리버를 지키는 수호자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공터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놀다가 들개 한 마리와 마주쳤다는 소식이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소식은 마을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주민들은 들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죠. 그 사건 이후 뜻밖에도 샬롯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클레어, 그날 버디가 들개를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보다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버디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켰는지 설명했어요. 샬롯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 개가 정말 그렇게 했다니 믿기 어렵네요. 하지만 당신 말대로라면 특별한 개인 것 같아요. 샬롯의 태도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주민들에게 버디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점차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을의 어르신들은 진돗개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라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진돗개가 한국에서 얼마나 충직하고 용맹한 개로 여겨지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마을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버디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열린 마을 축제에서는 아이들이 버디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죠. 저 개가 들개를 물리친 영웅이래요. 라며 버디를 가리켰고 어른들도 이제는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도 축제 현장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버디의 목줄을 잡고 조용히 걸어다니는 모습에서 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버디와 올리버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이 버디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아직도 완전히 신뢰하기엔 이르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버디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마을에도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들개와의 충돌 이후 버디는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빠르게 아물어갔지만 저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들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고 그 영향으로 버디를 경계하는 시선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들개 무리가 마을 외곽의 농장까지 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주민들은 더욱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고 일부는 모든 개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버디를 더 단속해야 한다는 의미였겠지만 올리버에게 버디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샬롯이 따라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클레어, 버디가 들개를 물리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올리버와 버디가 마당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올리버는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고 버디는 그 옆에서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죠. 문득 며칠 전 올리버가 그린 그림이 떠올랐어요.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과 버디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림 속 버디는 마치 수호천사처럼 올리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이클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들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버디에 대한 시선도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버디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올리버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버디가 얼마나 특별한 개인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야. 다음 날 저는 앨리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버디와 올리버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버디를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앨리스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올리버의 변화예요. 버디로 인해 올리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걸 보여주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올리버의 치료 일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버디가 온 후로 올리버의 발달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감정 표현이 늘었고 타인과의 교감도 조금씩 시도하고 있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버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버디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치료견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들개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디가 들개 무리와 맞서 싸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진돗개는 원래 충직한 견종이라더니 정말 그렇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이클이 제안을 했습니다. 올리버와 버디를 데리고 뒷산 산책을 다녀올까? 자연을 접하는 게 올리버에게도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마이클이 함께하니 안심이 됐죠. 게다가 버디가 있으니 올리버도 평소보다 안정될 것 같았습니다. 산책길에서 올리버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버디의 목줄을 잡고 처음으로 혼자 걸음을 떼기 시작했죠. 평소라면 저나 마이클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했는데 버디가 있어서인지 조금씩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마을 주민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올리버가 버디와 함께 걷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니 버디 덕분인가 보네요. 한 어르신의 말씀에 다른 분들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오후 올리버는 처음으로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블록놀이만 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림 속에는 버디와 함께 산책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그 안에는 올리버의 행복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녁에는 앨리스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올리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올리버의 발전이 놀랍네요. 버디가 온 후로 감정 표현도 늘고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를 다른 가정에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마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버디를 피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영웅 강아지라고 부르며 다가오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진돗개의 충성심이 대단하다며 인정하는 눈빛을 보내셨죠. 특히 샬롯은 적극적으로 버디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디 같은 개는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들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들개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버디가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마을에 가져온 변화는 분명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차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동안 올리버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앨리스의 제안으로 우리는 버디와 올리버의 이야기를 다른 가정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셨죠.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도 올리버처럼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6살 딸이 있었어요. 버디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들의 딸 소피는 처음에는 무척 수줍어했지만 버디의 차분한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올리버는 처음으로 또래 친구와 함께 놀았습니다. 버디가 두 아이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준 거죠. 소피가 블록을 하나 건네자 올리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둘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블록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버디는 그 옆에서 마치 보호자처럼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보았죠. 마이클은 그 광경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리버가 다른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버디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면 버디야, 잘 지내니? 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심지어 간식을 건네는 분들도 있었죠. 특히 샬롯은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줬어요. 내가 버디를 오해했네요. 이제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앨리스는 버디와 올리버의 사례를 지역신문에 소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가정에도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진돗개의 충직함과 치료견으로서의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죠. 기사가 나간 후 여러 지역에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올리버는 이제 유치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버디는 매일 아침 올리버를 배웅하고 학교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었죠. 선생님은 올리버가 조금씩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라며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씩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버디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치료견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가족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 버디를 만났을 때의 설렘과 걱정,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까지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올리버는 이제 유치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버디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아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선생님은 올리버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셨는데 거의 모든 그림에 버디가 등장했어요. 때로는 수호천사처럼, 때로는 함께 놀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마을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반려동물 모임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버디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가족들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됐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반려견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들개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유기견 보호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갖추어졌습니다. 버디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나 봐요. 앨리스는 이제 정기적으로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버디와 올리버의 사례를 시작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반려동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진돗개의 충직함과 인내심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라고 앨리스는 말합니다. 마이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출장이 잦았지만 이제는 가능한 한 집에서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올리버와 버디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싶어서라고 하네요. 가끔은 셋이서 뒷산을 산책하는데 그때마다 마이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샬롯은 이제 우리 가족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버디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죠라며 웃어요. 특히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꼭 버디와 올리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저는 가끔 일기를 펼쳐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 버디를 만났을 때의 설렘과 걱정,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버디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기적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올리버가 오늘도 버디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네요. 이제는 블록으로 탑을 쌓을 때 버디의 도움을 받아가며 더 높이 쌓아 올리려고 시도합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버디를 보며 다시 시작하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버디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작은 기적이고 그 기적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뉴질랜드에서 먼 여행을 떠나 버디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진돗개의 뿌리가 된 그곳, 한국의 산골짜기를 직접 보고 싶답니다. 올리버는 벌써부터 한글 공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버디라는 단어를 한글로 쓰는 걸 배웠죠. 창밖으로 뉴질랜드의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지구 반대편 어느 한국의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진돗개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는지. 그것은 아마도 운명이었나 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추억으로 가득하죠. 버디는 우리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버디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충성심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될 거예요. 버디가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할 테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특별한 인연이 찾아오길 기도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